네, 딥러닝 프로젝트 팀 알맹이 사람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젝트는 모션 인지와 자연어 처리를 활용한 운동자세 인식 프로젝트고요. 인덱스로는 오리긴 디테일, 콘클루션이 있고, 처음 이제 오리긴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일단 이 프로젝트 하게 된 기원은 일단 그걸 먼저 설명하기 전에 이 프로젝트가 정말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먼저 찾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찾은 게, 이 지표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수요에 대한 지표거든요. 요즘 사람들이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것들을 좀 더 선호하는지에 대한 지표입니다. 우선 왼쪽 걸 먼저 보시면 이제 자기 개발을 위한 운동은 이제 필수적이다라고 사람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운동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제일 주로 하냐라는 지표를 봤을 때 맨손 운동은 무조건 중복 응답에 속해 있고요. 그리고 혼자 하는 운동보다 아니, 둘이 하는 운동, 여러 명이 하는 운동보다 혼자 하는 운동이 더 선호한다라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따른 이제 공급 수단인데 이제 대기업들도 이제 이 코로나를 시기에 겹쳐서 이제 삼성이나 LG 또 홈트 시장에 좀 더 쟁점을 많이 하고 정확한 운동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키워드를 많이 잡고 있어요. 그리고 25조 규모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지표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프로젝트를 설계할 때 일단 기본적인 운동을 통해 신체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트레이닝 및 컨디션 프로그램으로 지정을 했고요. 이 운동을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운동과 좀 더 친밀감 있게 다가갈 수 있게 유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부대 시 적절한 교정 조언을 제공 및 도움이 될 운동자세 속도를 감지하는 게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잘못된 운동 습관으로 인한 부상 방지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너무 포괄적인 목표여서 이 부분을 살짝 빼놓고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의 예상 시나리오고요. 일단 키워드를 딥러닝에 초점을 두지 않고 그냥 포괄적으로 둬서 유저, 음성, 카메라, 고정프로 키워드 뒀고요. 일단 첫 번째로 앱을 유저가 만약에 실행을 했을 때 이제 음성 부분은 이제 PCTS를 통해 이제 앱을 실행했다고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저장소에서는 이제 회원 정보를 이제 불러옵니다. 그리고 운동 준비 과정에서 이제 음성으로는 컨디션 질문, 응답 분류, 그리고 저장소에서는 회원 정보를 반환해주고요. 그리고 운동 시작 부분에서는 운동 강도 조절, 그리고 카메라에서는 사람 관절값 인식, 객체 인식, 저장소에서는 오늘의 운동량을 추정해 줍니다. 그리고 운동 진행 파트에서는 운동 진행 상태를 음성으로 알려주고 카메라에서는 관절값의 각도값을 대입하고 올바른 자세를 판단해 줍니다. 그리고 운동 종료 시점에서는 이제 음성으로는 앱이 종료했다고 알려주고 카메라에서는 모듈을 종료해주고 저장소에서는 운동량을 저장해 줍니다. 디테일 부분입니다. 저희는 테스트를 크게 세 분류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 테스트는 이제 포즈 디텍션이고 테스트 두 번째는 NLP, 테스트 3는 데이터 베이스입니다.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더 들어가서 이제 사람별로 이제 각자의 맡은 파트를 나눠봤는데요. 데스크 1은 주임님이 하겠습니다. 네, 저그 팬 에스티메이션 부분을 담당한 김배영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시작할 때 생각했던 플로우는 카메라 실행하면은 사람을 인식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지정된 좌표값을 부여한 다음에 그 좌표값에서 운동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좌표값을 추출한 다음에 그 좌표값들 간의 관계를 구해서 각도를 구했고요. 그 다음에 그 각도 값을 통해서 이 운동이 정확한 자세를 하고 있냐, 아니면 정확하지 않은 자세를 하고 있는지 판단을 내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뭐 데이터 프레임 써서 CSV 형태로 그 좌표 값들이랑 관절 값을 저장을 시켰고요. 그래서 뭐 저희가 사용한 거는 미디어 파이프라고 그 텐서플로우가 거기서 만든 회사에서 제공하는 그런 오픈 소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이제 아무래도 포즈 디텍션의 그 이해도가 좀 많이 필요할 거라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개발 외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좀 기준점을 미리 설정을 해야 한다 생각을 했고, 그리고 데이터 수집과 학습시키는 방법을 조금 다양하게 시도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이제 접근 전략인데, 일단 뒤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처음에는 오픈포즈라는 그 오픈포즈 그 포즈 에스티메이션으로 좀 유명한 그게 있었는데, 이거를 사용했을 때 조금 결과가 많이 안 좋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욜로를 사용해서 스쿼트 자세를 하고 있을 때를 라벨링하고 스쿼트, 그러니까 준비 자세일 때를 라벨링하는 방법을 썼는데 그것도 이제 조금 안 좋을 거다 이래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좌표값을 좀 찾아서
여기에서 이제 뭐 머신러닝을 돌리는 방법으로 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픈 코드가 먼저 실패한 이유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사람을 운동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데 지금 이 번호랑 이렇게 선들이 보이실 거예요. 이게 사람을 되게 이상하게 판단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게 또 GPU를 물리는 과정에서 되게 오류가 엄청 많이 나와서 제가 노트북까지 포맷할 정도로 좀 많이 안 좋아서 오픈 코드는 바로 버리게 됐고요. 그다음에가 이제 욜로로 하는 거였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미디어 파이프라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미디어 파이프를 적용했을 때 여기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나 이런 거를 되게 정확하게 탐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GPU를 사용하지 않고 CPU만을 사용하는 것도 되게 장점이었어. 일단은 사람이 서 있을 때 이 부분, 그래서 뭐 준비 자세일 때, 앉은 자세일 때를 이제 라벨링을 따가지고, 그러면 욜로가, 앉은 자세입니다, 서 있는 자세입니다라고 판단을 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했더니, 욜로는 이제 객체를 탐지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자세를 측정할 수가 없고, 뭐 앉은 자세다 아니면 뭐 서 있는 자세다 이거를 그냥 이거는 사람입니다라고 인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욜로도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물은 미디어 파이프에서 이런 저희의 좌표 데이터를 뽑아서 얘를 머신러닝을 돌린 다음에 이제 저희가 디시전 트리를 사용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 반절값과 좌표 값이 이렇게 조건문으로 좀 구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디시전 트리를 먹였더니 되게 잘 판단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 결과물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되게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제 스쿼트를 하시는 이 사람을 보시면은 일단은 맞는 자세로 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 사람이 보면은 스쿼트 자세를 맞게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컴퓨터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이 어깨가 내려가면 스쿼트 자세가 된 거고 어깨가 올라오면 스쿼트 자세를 한 거야 라고 해서 일단은 그럼 어깨를 판단하지 말고 스쿼트 자세를 봐줄래 했더니 이 무릎을 굽히는 거. 무릎이 굽혀지면 스쿼트야라고 그러니까 컴퓨터가 판단을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가 저희한테 좀 많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강사님께 여쭤보니까, 아무래도, 준비 자세와 스쿼트 자세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틀린 자세도 수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셔서, 틀린 자세를 수집하니까, 이제 내가 이제 무릎을 굽히는 과정이 네, 스쿼트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정확히 스쿼트가 됐을 때 숫자를 올릴 수 있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는 카메라에 대한 그 성능적인 문제도 있어서 여기서도 좀 문제가 있었었는데 이 부분은 민재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틀린 데이터 수집하는 거는 이제 컴퓨터 사고랑 사람이 생각하는 거에 차이가 있어서 벌어진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카메라도 똑같이 생각했을 때 사람이 보는 눈이랑 이제 컴퓨터가 카메라를 보는 이 시야가 다르구나. 그러면 이 카메라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판단을 해서 그 외부적인 요소가 왜 자꾸 인식을 잘하다 못하지? 학습은 잘 된 건 판단이 분명히 됐는데 자꾸 오류가 나는 문제를 우리 코드 문제가 아니라 학습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외적인 데 찾아보자. 라고 시작해서 파고든 게 카메라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이 카메라를 좀 더 연구해보고 알아보고 하니까 일정 거리가 가까워지면은 굴곡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일정 거리가 멀어지면 또 다른 굴곡이 생기고 그 굴곡이 생기면서 저희가 데이터를 판단하는 그러니까 학습한 데이터를 판단하는 기준이 각도 값이었는데 각도는 거리와 방향이 상관없이 일정한데 이 굴곡이 생기면서 이 각도 값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각도 값이 또 바뀌는 경우가 없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XY축을 지점으로 뒀을 때 카메라를 이제 그걸 이제 얘 스스로 다전하게 만들면 각도 값이 또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 환경은 좀 고정을 해놔야 되겠구나. 카메라를 고정된 환경에서 둬야 되겠구나라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발생했던 문제를 해결하자마자 그러면 다른 운동 자세들도 학습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더니 팔굽혀펴기 자세를 측정하고 판단을 시키는 그런 게 하니까 뭐 만든 지 한 30분, 1시간 만에 바로 판단도 해가지고 저희가 목표했던 스쿼트 외에 여러 가지 운동을 좀 많이 넣어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NLP에 대해서 박인님께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음성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처리하여 모델에 학습시키는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음성 신호라는 것이 아날로그 신호이기 때문에 이것을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준 이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주기 위해서 주로 이 라이브러스나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였고, 모델은 CNN도 이용하였고, XGBoost를 최종적으로 이용하였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음성을 인식하기 위해서 파이 오디오를 이용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음성 데이터를 이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가 MP3를 듣거나 다운받을 때 보통 44,100Hz 이런 숫자를 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1초를 44,100번 측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때 값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44,100을 그 좌표 값을 측정해서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면 우리가 흔히 음성 데이터 녹음할 때 보는 것처럼 이런 그래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 데이터로 이제 주파수 성분을 이제 얻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말하면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뭐 주파수 성분을 얻는다? 그게 굉장히 어려운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이런 네모난 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뒤에 이렇게 깔끔한 물결 모양의 사인파들, 뒤에 있는 이 사인파들이 합쳐지면 이렇게 네모난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이 푸리에 트랜스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사인파가 이 낮은 주파수가 크게 기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이런 높은 주파수가 조금씩 이런 디테일을 만들어주면서 네모난 파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바닥의 주파수를 뽑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성 데이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지금 이 음성 데이터를 마치 바 그래프처럼 이렇게 이 낮은 주파수가 이만큼 크게 많이 있구나. 그리고 좀 더 높은 게 이만큼, 좀 더 낮은 게 이 정도의 이 프리퀀시 주파수가 모여져서 이 파를 만드는구나라고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주파수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피처는 이 멜 스펙트로그램과 MFCC 이 두 개이고, 주로 MFCC를 이용하였습니다. 이 스펙트로그램이라는 것이 아까 보셨던 이 그래프에서 우리의 음성 데이터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들쑥날쑥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네모난 깔끔한 모양이 아니라 굉장히 시간마다 다른 소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소리가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아주 짧게 나눠서 그때마다의 이 플랫 트랜스폼을 해서 그때마다의 주파수 성분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스펙트로그램이고, 이제 멜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귀가 좀 고주파보다 낮은 주파수에 좀 더 민감한데, 그 부분을 좀 더 강조하는 이 멜 스케일이라는 것을 적용시켜서 우리가 멜 스펙트로그램이라는 그런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FCC는 스펙트럴 분석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 주파수의 약간 상관관계를 일반화시켜주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멜 스펙트로그램과 MFCC 이거 어떤 것을 필터로서 사용할 것인가 라는 것은 학계에서도 굉장히 분분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멜 스펙트로그램과 MFCC 둘 다 진행하였습니다. 근데 그런데 저희가 이 학습시킬 때 유의미한 차이는 없겠지만, 그래서 보다 연산이 좀 더 적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한 MFCC를 주로 저희가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림으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처음에 이 모델을 어떤 걸 사용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데이터가 사진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처음에 CNN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CNN을 이용해서 모델을 학습시키면은 이렇게 이미지처럼 잘 대류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가 음성 인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보통 회의국을 하면은 3초, 4초, 5초 정도의 시간을 주니까 이거 5초 정도의 시간을 주고 그 안에 우리가 어떤 단어를 이야기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이제 고양이 사진이다라고 분류하는 것처럼 이런 단어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CNN을 처음에 이용을 했는데 이 부분이 결과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학습을 시키는 것, 어큐러시도 낮았고, 이제 실제 데이터를 넣었을 때는 예측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그멘테이션도 진행을 하고, 이제 필터를 이용해서 이제 잡음도 제거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결국에 어큐러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머신러닝을 이용하기로 하였고, 이제 좀 더 단어를 타이트하게 인식을 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1초 정도의 간격으로
그 안에 네, 아니오를 인식시키고 그것을 이제 조금씩 밀고 지나가는 이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정도의 데이터를 인식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은 그걸 조금씩 밀고 지나가면서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라고 하고 이때 그래서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소음이라고 인식을 하다가 만약 이 네라고 하는 파장에 유사해진다면은 이제 네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밀고 나가는 모습이 보이고 결론적으로 네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아니오라는 것도 좀 더 아니오가 좀 길기 때문에 이렇게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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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고 결론적으로 아니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데이터베이스 부분의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데이터베이스는 회원 정보 테이블을 불러오게 되어서 일단 회원이 있는지부터 확인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없다면 등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 후에 어플에 이제 회원 정보를 받아나게 되고 저장된 운동량 데이터를 다시 불러와서 그에 맞는 운동량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런 운동을 진행 시에 운동량이 계속 DB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장된 이 데이터를 시각화를 하게 될 건데 그 과정에서 저희는 MySQL을 사용하였고 레플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습니다. 일단 운동 데이터가 쌓인 최종 결과물입니다. 플랭크, 푸시업, 런지, 스쿼트 등의 4가지의 종류의 운동을 하게 되고 저희가 목표치를 잡은 몸무게 달성하기 위한 운동량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하루 칼로리 소모량이 입력이 됩니다. 그에 맞춰서 리워드 또한 입력이 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스쿼트 개수를 UI에 이제 입력을 해서 스쿼트 개수를 뽑아볼 수 있겠습니다. 안 한 날도 있을 것이고 많이 한 날도 있을 것입니다. 일별 칼로리는 4가지 운동을 모두 합산하여 1칼로리 소모량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그래프를 통하여 얼마나 운동을 많이 하고 칼로리를 소모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우측에 보시는 종목별 누적 횟수는 현재 보시는 데이터는 30일치로서 운동을 모두 시행하였다면 30일치에 횟수가 나와야 되는데 현재 플랭크는 19회로서 운동을 기피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운동을 기피하거나 힘들어서 안 하였던 그런 약한 종목들을 한눈에 볼 수 있고 강화하여 보다 균형 잡힌 운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제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로그인이 필요해요. 근데 로그인 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해야겠죠. 그래서 먼저 유저가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그 앱에서는 그 패스워드가 아이디가 입력된 것을 그대로 받아서 DB로 저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DB에서는 존재 여부도 확인하고 정보를 전달해서 가입력 성공까지 해서 회원가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 보여주는 지금 그런 과정이고요. 회원가입이 됐다면 이제 로그인을 해야겠죠.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로그인을 할 때는 제 정보를 로그인 정보를 입력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로그인 성공 여부가 반환되기 이전에 패스워드 아이디가 입력이 들어가지고 DB에서 전제 여부를 확인하고 다시 나와서 이게 로그인 성공 여부까지 됐는지 확인하고요. 다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만약에 운동을 했다면, 운동이 됐다면은, 운동이 되어 있는 기록들이 여기 있을 건데, 그것들을 내가 운동 기록을 클릭하게 되면은, 그 기록들이 시각화된 정보들을 이 앱에서 볼 수 있게 한다는 그런 좌표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운동을 할 때, 그때 당시 컨디션이 어떨지도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컨디션을 제가 음성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이 앱에서는 그 음성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해서, 그 DB에서 다시 또 돌아와서 그 음성에 의해서 오늘 운동은 얼마나 할 건지, 운동량을 예를 들어서, 운동량 좀 줄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그런 관행이고요. 실제 이거는 그 운동을 저희가 할 때, 그때 사용하는 그런 알고리즘이고, 운동을 시작하게 됐을 때, 여기에서는, 이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목표량에 도달했다면은, 또 다시 또, 목표량에 도달이 됐다면은, 이제 그런 정보들도 여기다 유저한테 보여줄 수 있게끔 그런 건데 제가 이거 같은 경우 좀 이따 뒤에서 한 번 더 말씀해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운동이 완료되었을 때 운동이 종료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여기서 그 운동의 결과를 DB에 저장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시연했던 영상인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과정은 이제 네, 등록을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비밀번호 패스워드 지금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여기 보면은 아이디는 이제 되어 있고 비밀번호 134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를 치고 등록하고, 아이디를 입력하고 로그인하는 단계고요. 혹시 잘 들리신가요?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이제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운동을 시작할까라고 이제 먼저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아니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몸 상태를 확인하는 경우입니다. 몸이 아프냐고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아프다고 하니까 강도를 낮추고 이제 운동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드는 겁니다. 이제 준비 자세를 인식을 한 거고 보시면은 개수, 네. 자세를 정확하게 보고 준비 자세를 풀어봤다. 그러면 개수를 올리게 되는 과정인데 보신 것처럼 푸시업도 준비 자세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 하고 준비 자세 오면 1 자세 맞춰는 이렇게 숫자가 오르는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운동은 계속 이렇게 개수를 하나 치렀기 때문에 다음 운동으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플린트 같은 경우에는 카운트보다는 몇 타임을 했는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1초씩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구현을 했을 때는 10초마다 알림을 해주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0초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운동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네, 프로그램이 종료된 거고 데이터베이스를 보시게 되면은 네, 운동했던 양은 지금 입력이 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연을 마무리하고요. 발전방에서 이야기할 건데 먼저 앱으로 상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제가 이제 간략하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깎은 PT를 해서.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여기 이번 달에 몇 번 알려했는지 이렇게 기록이 나올 수 있게끔 해도 괜찮겠다라고 한번 생각해 봤고요. 그리고 이런 축적된 데이터들을 통해서 리워드를 주는 형식도 많이 생각을 해봤고요. 더 세세하게 내가 운동을 또 관심을 갖고 또 배우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인근 헬스장과 연계해가지고 PT도 받아볼 수 있게끔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험지기 개천 물체라고 나와 컴퓨터를 한다면은 저희가 불안에 떨지 않고 소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희 PT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